저희 이제 스마트 정보기술학교 그동안 이제 한두 번 정도 공유를 했었고, 저희 이제 그 정보기술학교 멤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2주마다 한 번씩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눌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리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현황을 나누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용은 조금 더 어, 복잡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요약을 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오늘 나누는 건 다시 뭐 사업 목표라든가 실천 사항에 대해서 가볍게 리뷰를 하고요. 오늘은 좀 더 집중적으로 정보기술학교 모델에 협의를 하는 내용, 어떤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로 삼았던 게 이제 두 가지고요. 하나는 선교지에 이제 스마트 정보기술학교 모델을 어, 구현하는 것. 그래서 탄자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델을 구축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목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주로 이제 IT 또는 IT 융합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고 또 개발하는 그런 이제 모델을 발굴하고 결국 그걸 위해서는 이제 자원봉사팀이 좀 발족이 돼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외부에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오픈 소스를, 특히 오픈 소스라든가 또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업체들하고 제휴 관계를 지속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좀 검증되고 조금 더 용이한 것부터 먼저 아이템을 어, 제공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하고 이제 현재 이제 정보기술학교 이렇게 모델 구축하는 거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천 사항으로 뭐 3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가지기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2주일마다 미팅을 하고 있고, 또 주중에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하드웨어하고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해서 어, 뭐 현지에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존에 이제 조사를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기초적인 거는 어느 정도 조사를 해 놨는데, 실제로 이제 임 대표님이 주신 것도 이제 문서화로 아래 한글로 돼 있는 것들도 있고 엑셀로 돼 있는 것들도 있어서 그걸 리뷰를 하긴 하는데, 어디까지나 기초조사에서 지금 후반부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선교사님이나 지금 우리 부팀장님 리더들 합의를 본 내용은 뭐냐면, 순차적으로 한두 분씩 선교사님을 모셔가지고 직접 줌으로 미팅을 해서 현지 상황을 들어보고 리드를 하나하나씩 맞춰나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인프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제 대부분 다 오픈 소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콘텐츠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로보링크라든가, 제가 이제 그다음 저번 주 화요일 날 로보링크를 갔었고, 수요일 날은 가을 DS라는 회사를 갔다 왔는데요. 뭐 소스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많아서, 근데 우리가 어, 이 회사들이 이제 좀 사업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익을 무시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교나 봉사에 한다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가격에 주겠다라는 거는 이제 공언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긴 하는데, 뭐 급한 대로 일단 이렇게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지금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보기술학교 실행 모델을 만드는 거는 탄자니아 이재영 이엽성 박사님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파급을 시켜보자, 이렇게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부터 계속 2주 단위로 정기 모임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우리 팀원들이 모여서 정기 미팅을 갖고 있고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집중적으로 이제 두 분이 발표를 해주셨죠. 그래서 김세종 대표님이 스리랑카 모델, 이따 뒤에 이제 요약본을 공유를 할 텐데 스리랑카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로보링크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본인이 이제 해외에 공급한 사례라든가 지금 현재 본인 회사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컨텐츠나 도구들이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스마트 정보기술 지정학교는 지금 7개로 지금 돼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탄자니아 모델부터 먼저 113호, 127호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탄자니아 모델을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개로 이 선정이 된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당장 급한 게 뭔지 다음 주부터 한 분씩 섭외를 해가지고 선교사님하고 직접 줌이 가능한지, 그러면 가능한 데부터 먼저 실시간 미팅도 갖고 좀 논의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중에 한번 섭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월 9일차가 이제 우리 정보기술학교 모델 구축을 위한 이제 첫 번째 미팅이었었고 실무 미팅이었었는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김세중 대표님의 스리랑카 모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탄자니아 정보기술학교 모델에서 이제 뭐 아두이노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도화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플한 걸로 이제 컴퓨터 활용 교육으로 이제 뭐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그 학생들이 좀 더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이 자기만의 스토리라든가 가족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포토샵 도구 같은 경우를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이슈로 바이블 코딩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코딩을 하긴 하는데 지금 대부분이 이제 국내에 있는 툴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자 블록 코딩 방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어, 학생들은 대부분 스크래치로 많이 하고 있어서 한국도 지금 뒤에 나오는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스크래치 3.0 기준으로 요즘에 다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바이블 코딩은 이제 우리 김세종 대표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발해 놓은 이제 스프라이트에 대해서 뭐 이제 캐릭터가 되겠죠. 그런 성경적 캐릭터를 이미 기본적인 거는 개발을 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픈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선교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져다가 세계 각지에다가 플로잉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스토리를 입히고 또 이제 구현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바이블 코딩을 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파급이 되면 이제 뭐 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6개월 후에 뭐 온라인 경시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좀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냐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말씀이 현지 교사 교육 방법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제가 이제 임채정 대표님이 주신 워드 파일들을 쭉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거기에도 이제 가능한 데도 있고 좀 하려고 해도 좀 쉽지 않은 상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아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빨리 선교사님들하고 한번 순회적인 리뷰를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리뷰를 해서 급한 데부터 뭐 이주영 선교사님 하시는 데는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 빼놓고 이제 그 여타에서 한 군데 정도 좀 더 구체적인 현황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진 컨텐츠라든가 인프라들 한번 새롭게 구축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범 모델을 빨리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상황들이 익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IT 선교 프로그램을
교회학교, 국내에 있는 교회학교에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뭐 물론 이제 국내에 있는 초대형 교회들은 알아서 잘 하실 수 있을까라는 뭐 막연한 추측이 들기도 하는데, 어지간한 교회는 또 이게 또 자유롭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적이고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교회에서도 국내에서도 시범적으로 모델을 구축을 하면 해외 선교할 때도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9월 3주 전에 있었던 미팅이었었고요. 두 번째 미팅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었죠. 그래서 이건 이제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제가 요약만 했는데, 주로 이제 첫 번째 이현정 로보링크, 이제 이현정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회사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요 왼쪽에 있는 게 AI 자율주행 로봇이거든요. AI 자율주행 로봇, 이제 교육용이죠, 교육용.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요. 로봇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코드가 가능한 코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드론 자체는 이제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이제 뭐 코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지원해주고, 또 이제 아예 소프트웨어적으로 시연이 가능한 시뮬레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드론 시뮬레이터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기존에 굉장히 많은 모델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교육용 키트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 말고 이제 제일 큰 회사가 로보거든요. 근데 이 로보에 이제 이현정 대표님이 또 상무로 계셔가지고 그 회사에서도 원래 이제 교육용 키트들을 많이 생산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산업용 로봇 쪽으로 많이 변화를 가져가고, 이 로보링크에서 좀 집중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블록 코딩이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이제 언어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뭐 여기에서 지금 이정성 교사님이 2세트씩 요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아마 탄자니아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저기 공항에 가서 찾아와가지고요. 네. 지금 집에 지금 있습니다. 그 로봇 2개 하고 코드론 2개 네. 하고 이제 해보셨어요? 이번 주말에 한번 만나봐야죠. 아직은 안 만져보셨겠죠. 네. 네, 어저께 네. 저녁에 와가지고요. 네. 하여튼 생각보다 엄청 빨리 갔네요. 저희는 뭐 하면 빠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예, 인천에 와가지고. 예. 이번 주에 화요일 날 보냈던가? 화요일 날인가 네. 서울대로 보냈던 것 같은데 벌써 갔어요. 스리랑카로. 대단한 진짜 익스프레스인데. 하여튼 또 모니터링을 하시고 리뷰를 하시면은 선교사님하고 박사님하고 리뷰하시면 또 좋은 의견들이 나오실 거라고 봐요. 네네. 좀 이 회사가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다이렉트로 하기는 대부분 지금 국내에 있는 회사들이 다 우수하고 좀 완성도가 높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솔루션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교 현장하고는 바로 붙어서 회사하고 하기에는 조금 괴리감이라든가 격차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현정 대표를 제가 오프라인 만났을 때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평택대학교에 선교봉사팀 만들어서 중간에 좀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겠다. 이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우리가 제품 출시하기 전 단계부터 좀 우리가 공부를 미리 해서 어떻게 플로잉 하는 게 좀 해고요. 지금은 이제 오픈 소스라든가 저렴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조사를 못 했지 않습니까? 여력이 없어서. 그거는 제가 학교 차원에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하고 좀 안정적인 것들을 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근데 중국이 이 시장에 너무 열심히 뛰어들어 가지고요. 사실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가격 되게 쌀 거예요. 완성도 높은 것 자체도. 그래서 제가 그 이 로보링크 만나고 그 다음에 갔던 회사가 제일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요거 지금 레고 스타일로 생긴 로봇 있지 않습니까?
이 제품이 지금 중국 거거든요. 뭐 발음이 어블릭스라고 뭐 발음 안 되는데 이 어블릭스라는 이 중국 제품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지금 초중고등학교 툴로 개발을 해가지고 뭐 유아용부터 해가지고 굉장한 시리즈로 많이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 단가는 되게 낮을 것 같은데 제가 국내 총판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컨텐츠는 되게 풍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도화된 게 필요하면 이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가격이 어떻게 맞춰질지 그거는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고려 대상은 아니라서 공부 차원에서 제가 갔다 왔었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우리 평택대학교에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저 툴을 우리가 오히려 교육용 컨텐츠 개발하고 시나리오 개발하는 데는 우리가 지원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는 좀 저거를 학생들한테 공부를 많이 시킬 거고요. 저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스리랑카 이제 선교 모델에 대해서 김세중 대표님이 열심히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김세중 대표님이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그 밑에 바이블 코딩하고 같이 김세중 대표님 계시죠? 예, 있습니다. 사실 핵심은 우리는 이제 기존의 이제 그 교육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통상적인 그냥 IT 클래스를 교회 내에다 설치한다라는 거. 교회 내에다 설치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한 키워드고, 왜냐하면 학생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들을 이제 그게 한 분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MS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나 MS 워드나 엑셀.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재에서는 MS 오피스를 잘 쓰면 청년들이 되게 취업에 굉장히 그 플러스 요인이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나. 그리고 또 교육하기도 편하고, 그건 또 뭐 전공자 아니고 누구라도 가서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MS 오피스에 대한 거를 이제 커리큘럼상에 하나 넣었고요. 핵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스크래치 코딩인데, 이제 사실은 스크래치 코딩 하면 저희는 이제 바이블 코딩 쪽으로 이제 그래서 그냥 바이블 코딩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야기, 뭐 다윗 이야기 하면은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다윗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성경 공부가 되죠. 그래서 이제 바이블 코딩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 하려면 중간에 이제 스플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다행히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와우 스토리라는 그 내용들이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와우 스토리가 뭐냐면 그런 캐릭터들을 다 모아놓은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 내용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접촉을 했더니 선교용으로 쓰면 이거는 다 무료로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자료들 저희가 다 받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코딩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말이 코딩이지 그냥 블락 쌓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교육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도 하는 교육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이제 스크래치 대신에 이제 엔트리라는 쓰는데, 그거는 이제 카이스트하고 네이버에서 만든 거죠. 만든 똑같은 거. 그래서 컨셉이 대단히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전공에 아무 지식이 없어도 한 2, 3일 공부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한테 논리적이고 창의성 같은 걸 길러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코딩 교육이 되는데 시작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사실 그거를 바이블 코딩 쪽으로 이제 교육을 커리큘럼을 이렇게 잡은 게 큰 이제 세 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나머지 뭐 영상 제작이라든지 통상적인 이제 앱들에 대한 교육은 이제 그때그때 중간중간에 끼워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뭐 키네마티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필요하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제작하는 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건 핵심이 아니고 중간에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한 것들이고, 중요한 거는 아까 세 가지 인터넷에 대한 거, 그다음에 MS 오피스에 대한 거, 그다음에 바이블 코딩에 대한 거. 실제적으로 이 바이블 코딩 쪽의 스크래치가 연도 확장이 되면 아까 교수님 이야기 하신 것처럼 아두이노를 통해서 로봇 쪽이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을 이제
하나 초기에 저희는 이제 스리랑카 쪽에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리랑카, 그다음에 미얀마, 몽골 세 나라를 그 대상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모델을 그대로 우리 학교에 정부기술 학교에도 적용을 해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들어서 한번 발표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이정 선교사님이 또 아이디어를 주셨던 게, 아프리카에 관련된 선교지에서는 좀 현지에서 스토리를 발굴해가지고 현지에 맞는 아까 그렇죠. 스프라이트 말씀도 해주셨지만 현지에 맞는 캐릭터라든가 그런 다양한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또 서로가 소통하는데도 굉장히 선교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자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그래서 제가 잊어먹기 전에 혹시 그 김서정 대표님 저기 순복음교회에서 받은 성경 스프라이트들하고 혹시 샘플 저기 코딩된 거, 스토리 코딩된 거 있으면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예, 그럼요.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좀 보내주시면 그걸 여기서 로컬라이즈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좀 고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집중적으로 나왔던 의견이 뭐였냐면, 지금 7개 선정된 정보기술학교를 중심으로 해갖고 IT 선교로 할 수 있는 정보기술학교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황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아까 보니까 다행히 이지연 선생님 오신 것 같더라고요. 이지연 선생님 오셨죠? 아까 보이시던데. 네, 맞습니다. 이지영 선교사님이 이지연 선생님한테 부탁하면 잘 해주실 거래요. 그래서 네. 이지연 선생님이 받았습니다. 그러셨죠. 네. 그러면은 좀 선교사님 메일 정보는 저도 갖고 받으셨나요? 엑셀 파일? 아니요. 네, 그러면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따 개별적으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설문지를 저하고 한번 같이 고민하셔도 되고 만드셔가지고 제가 이따 뒤에 보면은 기존에 임 대표님이 하셨던 초안적인 내용은 조금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뒤에 요약을 해왔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는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방향이 또 잡힐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 작성하실 때도 의견을 구하시면은 이지영 선교사님이나 우리 김선임 대표나 저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낼 거니까요. 한번 추진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몇 주가 걸릴지 한 2, 3주 한 2, 3주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피드백이 오면. 그때 한번 우리 팀에서도 발표를 해주시면은 그걸 컬렉션 해가지고 설문 현황을 발표를 해주시면은 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 중요한 새로운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문에만 그칠 게 아니고 선교사님들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좀 인터뷰 겸 미팅 겸 또 애로점을 한번 청취를 해보자. 직접 구두상으로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왜냐하면 실제 일을, 그래서 우선순위들을 정할 수도 있고요.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 같거든요. 우리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것도 그렇고 인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다양한 것들을 한번 직접 줌 미팅에서 원격으로 만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IT 선교 봉사팀을 빌딩하겠다, 진행하고, 그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내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교대학원 입학하려고 하는 이제 중국 친구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후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제 우리 학과에서 전공하는 학생들은 한 서너 명 이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좀 막 이렇게 팀을 리드하거나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리딩하는 분을 먼저 섭외를 하고 좀 기술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우리 학생들이 참여 의향만 지금 물어놓은 상태고요. 참여는 아직은 안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제 결성이 되면 임 대표님이 한번 줌으로 같이 해가지고
인사말도 좀 해주시고 좀 비전을 직접 얘기를 해주시는 게, 격려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임 대표님이 두신 이제 워드 파일, 설문 파일들은 많이 있는데, 이제 원래 우리가 이제 78호가 이제 정보기술학교 첫 번째 학교니까 지정한 학교인데, 이 학교 내용들은 엇비슷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김영선 선교사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요청사항은 멀티미디어 편집이나 컴퓨터 정보 과정을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학교의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요약된 정보였는데, 보니까 이제 거기는 일단 비슷하게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20대 이상을 중점으로 한 미디어 방송 기술 학교, 비슷하게 방송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정보기술학교하고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조금 유사성이 있는 게 방과 후 프로그램이어서, 방과 후 프로그램 중심으로 제가 발췌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방과 후 프로그램 보시면은 나이가 이제 10세에서 18세 중심으로 돼 있고, 교육 시간은 주간 6번 정도 매일 실시하고 오전 오후 2시간씩 하고, 정규 등록 인원은 350명인데 나누어서 교육한다. 그 교사는 8분 정도 계시는데 고등학교하고 대학 졸업인데, 여기에는 인터넷이 가능하고 뭐 여기 보면 뭐 전기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컴퓨터가 또, 그래서 뭐 재교육, 이제 교사 교육을 하고 싶은데 계획은 갖고 있는데 쉽지 않다. 근데 왜 쉽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는 아직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문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은 학교 교육 모델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성경 교육은 성경 읽기하고 쓰기를 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하고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 성경 공부에 해당되는 걸 이제 아까 우리 김세영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제 바이블 코딩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 프로그램하고 성경 공부 읽기 쓰기의 프로그램하고 우리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그러니까 이 기존에 하던 성경 공부 프로그램하고 매칭해서 이 바이블 코딩을 진행해도 상당히 시너지도 있을 수도 있고 이해도도 높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다 바꾸는 것보다는 이것대로 이거 가되 이 정보기술학교에서 하는 모델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하면은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진행한 상태고요. 문의사항이 많이 있으실 텐데 좀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 팀원들이 많이 와 계시니까 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 좀 꺼주실래요? 꺼줄까요? 네. 네, 음성고 해주시고 질의응답 해주실래요? 이 정보기술학교 팀은 지금 2주마다 정기 모임을 지금 1월부터 계속 하고 있고요. 굉장히 깊이 있게 지금 실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팀장이 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수고한 게 아니고 우리 팀원들이 다 하신 겁니다. 굉장히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지금 뭐 계속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진행하시죠, 대표님. 네네네. 그 로버 네, 예. 그쪽은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거죠? 그 정보기술하고. 그러니까 그 로봇을 코딩을 해서 이게 시연하는 그런 건가요? 옛날에 이혁선 박사님이 그 보면
마이크로 지가 마우스 같은 그렇지 그런 거 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코딩을 이제 배울 때 그냥 저기 칠판하고 이렇게 스크린에서 코딩을 배우면은 아이들이 이게 흥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코딩을 가르친다고 그거보다도 너 이 로봇을 한번 만들고 싶어? 조립을 하고요. 근데 지금 로봇링크 있는 건 다 조립이 된 로봇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움직이게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코딩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런 재밌는 일을 하면서 코딩을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그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진짜 스크린에서 이제 PC에서 코딩을 하고 뭐 C로 하거나 뭐 파이썬을 하거나 이제 그런 거고요.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드론이나 로봇을 보면 굉장히 아이들이 흥미가 있어 하니까 이것을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뭘 잡고 와서 여기 앉아. 그것을 코딩을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흥미 있어 하죠. 그래서 그 이제 로봇을 가르치거나 드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용해서 코딩하는 툴로 쓰는 거죠. 맞습니다. 코딩 교육인데 툴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이제 고도화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의 로직들이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모듈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고려를 못 했었는데 이제 대표님 와서 소개하다 보니까 저는 못 받아들이실 줄 알았더니 이엽성 박사님하고 선교사님 바로 오케이 하고 바로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뭐 우리 저기 몇 년 전에 4년 전에 저기 실리콘밸리는 김소연 대표랑 그 아이들 그러니까 로봇으로 드론으로 해 실내에서 저 장애물 경주 코스 그런 것을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똑같이 하는 거죠. 천장에다가 링을 이렇게 달아놓고 그 다음에 저기 큰 방 가운데다가 책상을 달아놓고 드론을 해가지고 링들 여러 개를 통과를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 책상에 쫙 앉는 거. 그래서 누가 제일 빨리 하나 그런 거 아주 재밌죠. 그러니까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요. 아이들 뭐 능력, 그러니까 기술적 능력은 조금 떨어질지는 몰라도 뭐 차이가 없죠. 그리고 이제 또 특징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요. 일단 뭐 이거는 이제 계속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때도 이현종 대표님 말씀 들으셨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대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드론 같은 경우도 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일반 대회도 참여할 수가 있고 어차피 준비는 이제 로보링크나 뭐 로보가 준비를 하지만 뭐 필요하면 우리가 스페셜 트랙을 만들어서 그냥 우리 멤버십만 들어가서 운영을 했어도 될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좀 수월하죠. 그런 부분들의 이제 운영의 묘도 살릴 수가 있다. 동기부여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정보기술 학교를 만들면 거기에 이제 어떤 키킷 있으면 또 이제 로보 같은 것이 들어가고 그렇죠. 또 예, 하나가 또 들어가고 그런 이제 옵션을 많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예, 한국에 그렇습니다. 있는 업체들을 소싱해서 이런 좋은 툴이 있으면 이게 현지로 가서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그런 식의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기도 중요한 거는 하고 한국의 업체들 단가들은 잘 맞출 수 있나요? 좀 가격 시세가 좀 어떤가요? 예, 여기는 뭐 지금 여기 로보링크 같은 경우는 스페셜 가격으로 아마 대리점 가격으로 줄 겁니다. 거기는 거의 이 대리점 가격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네, 저희는 원래 거의 대리점 가격으로 받을 반값에 이번에 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거의 그게 대리점 가격일 거예요. 근데 더 낮출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쿼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렇죠. 다이렉트로 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대표를 직접 알아서 그게 된 거고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중간에다가 둬야 되거든요. 센터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게 나중에 이제 그러면 평택대학교에서 중간에 이제 서포트를 좀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동의를 구한 거죠. 오케이 이제 뭐 그렇게 얘기가 좀 됐었고요. 네. 김영상 교사님 들어오셨는데 질문할 거 있습니까? 그 지금 정보기술학교 대해서 이태규 교수님 아니요 이태규 팀장님이 그 김영상 교사님께 질문할 게 있나요? 정보기술학교 팀에서 혹시? 뭐, 네네네.
저희가 지금 이제 정보기술학교가 이거 시급한 건데요. 실상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그 초등학교하고 이제 고등학교, 그다음 미들스쿨, 하이스쿨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들하고 이제 그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애프터 스쿨로 이제 방과 후 컴퓨터 학교, 컴퓨터 클래스로 이제 맺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얘네들한테는 이제 가장 베이직한 기본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거기에 캄보디아에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술을 습득하는 게 빠른 얘네들 테크닉은 있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르칠 수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 어떠한 그 이론적인 배경이 실상은 부족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생각할 때 물론 이제 우리 캄보디아 실정에서는 지금 학교가 그냥 뭐 코로나가 한번 휙 하면 훅 닫았다가 또 그러니까 레귤러가 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지금 굉장히 지금 기도하면서 가슴 졸이는 게 얘네들을 지금 어떻게 하든지 클래스를 만들어서 기본서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제 몇 번 이제 시도를 해보니까 얘네들이 알아먹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구축은 잘 안 됐지만 하여 베이직 가장 정말 그 기초가 되는 거에서부터 어떠한 단계를 어떻게 밟아가는 것이 곧 말한다면 커리큘럼이라고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예.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을 좀 해주신다 그러면은 제가 그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이제 예. 얘기해서 우리 제자들도 잘 알아먹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컴퓨터를 이미 보유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제 몇 대를 이제 그 아직은 컴퓨터가 이제 전체 셋업은 안 돼 있고요. 이제 데스크탑 이제 몇 대를 갖다 놓고 아이들에게 이제 시험 삼아서 해본 거예요. 예. 그 윈도우즈 환경이신가요, 그게? 그렇죠, 윈도우죠. 예. 이번에 그 작년 말에 78호 정보기술학교 모금한 금액이 한 500만 원 가까이 돼요. 한 네. 480만 원 정도 모금되고 그것을 이제 그 캄보디아로 이제 보낼 건데 그 보내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은 정보기술 팀에서 뭘 사서 줄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이 자리에서 그걸 다 저기 그렇죠. 모니터링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이제 예. 네네. 방향을 잡았으니까 어쨌든 정말 구체적으로 요청해서 하드웨어도 바로 하고 뭐 이렇게 그때 예. 돈 다 모일 때까지 한 게 아니고 이재영 선교사님 의견도 현재 필요에 의해서 돈은 나중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되는 대로 바로바로 실행을 하자 이렇게 이제 공감대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지금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들 상황에 있어서 한국하고는 이제 전체적인 이 상황 자체가 달라요. 왜냐하면 컴퓨터의 뭐 속도라든가 등등 이제 뭐 우리 같이 뭐 많이 네. 이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은 한국보다 쌉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구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축해야 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구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굳이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영상이 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뭐 CPU가 높은 거를 한다든가 뭐 이럴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하여서 가장 베이직한 것, 기본적인 것을 지난번에 우리 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캄보디아에서 한 60만 원이나 뭐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네,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구입해다 놓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려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이제 그 아이들에게 기능을 습득을 시킬 준비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 이제 컴퓨터 교육하면 기본적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간단한 뭐 코딩, 블락 코딩 같은 거,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멀티미디어가 아니면은 뭐 어떤 거 오래된 컴퓨터 상관이 없어요 사실.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저기 오피스만 깔려 있으면. 근데 이 오피스도 요즘 버전이 많아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한 사람당 뭐 PC를 가질 수도 있고 랩탑을 가질 수도 있는데 싼 걸로 그렇지 않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한 4개 정도 되는 PC가 좀 스펙이 괜찮은 말하자면 i5 정도 되면 거기다 엔컴퓨팅 해가지고 뭐 i5 하나다 6개씩을 붙일 수도 있고 되게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는 그렇게 자세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가지고 계신 걸로 해가지고 파일럿으로 일단 교사 출행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파일럿으로 해가지고 온라인 줌 같은 걸로 해서 몇 명을 좀 트레이닝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수님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의 컴퓨터를 셋업을 해놓고 예. 이것을 지금 이제 줌으로 우리 교사들을 먼저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성 교사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스리랑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환경이 뭐냐면 초기 시작하는 게 PC 5대, 그다음에 프로젝터, 그다음에 스크린, 그다음에 MS 오피스 이렇게 설치하는데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에서는 각 나라마다 그 초기 세트만 다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PC 같은 경우는 그냥 교회에다 광고 한번 하면 굉장히 올드 그 PC도 되게 많거든요. 그거 다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MS 지금 말씀하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4대 다 쓸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MS 오피스만 얹히면 일단 교육이 되는데 MS 오피스도 되게 쌉니다. 가보면 실제적으로 한 해 세트하는데 10만 원 안쪽이면 다 쓸 수 있어요. 사실은 2, 3만 원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 그러면 교육 환경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냐라는 게 문제인데 문제는 현지어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영어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육시키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MS 오피스가 좋은 게 거의 세계 각국 언어로 다 교육 자료들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찾으셔서 그냥 그거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니까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같으면 캄보디아어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MS 워드 교육 자료, 또 MS 오피스 또 파워포인트, 뭐 엑셀 이런 게 단계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은 틀어주면서 교육을 시키면 일단 교육은 스타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갈 건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까 MS 오피스만 얹히면 되는데 그것도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좀 알아보면 저한테 따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아주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세트할 수 있는 루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감사하고요. 따로 한번 미팅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우리 정보기술학교하고 정말 미팅을 한번. 김성 교사님 다른 질문은 선교사님들 별 정보기술 팀하고 줌 미팅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이 정도 예정이 질문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김영선 선교사님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한 시간. 그러시죠.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그러시죠.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그럼 다음 주에 초청해 주시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 정보기술학교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격려의 말도 좋습니다. 좋은 의견도 주셔도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시고 계셔가지고요. 이지영 선교사님 들어오셨어. 지금 이제 내일 25명 선생님도 졸업하는데 18학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anyway, 선교사님들이 그때 김영선 선교사님도 저한테 이제 계획서 좀 이렇게 주신다는데 계획서까지도 아니고요. 그냥 스페시픽한 퀘스천을 저에게 던져주세요. 할로 반갑습니다. 아이고. 왜요?
아니 너무 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정보팀의 지연 씨 손 좀 들어주세요. 아가씨. 예, 우리 지연 씨가 지난번 ICT 리스트 7나라 예. 김영수 선교사님도 계시고 박재춘 선교사님 계시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이제 한 명 한 명 해서 그렇게 보고할 거예요. 그거는 우리끼리 이거 네. 다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정보기술학교에 대해 질문 있습니까? 네, 많은 도전 받으셨죠? 다른 팀장님들. 네. 우리 그러면 우리 다음 이제 메이커 스쿨 팀, 우리 김진희 부팀장님께서 또 지금까지 구상한 것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정보기술학교 박수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원들 모두 애쓰셨습니다. 정보기술학교 팀은 매주 토요일에 지금 1시부터 2시간 정도 계속 미팅을 해오고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